2023년 대한민국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사기 범죄로 잃은 금액은 공식 집계만으로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신고되지 않은 피해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부모님을 걱정하는 자녀분이든 아니면 스스로를 지키고 싶은 중장년층이든 이 영상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황혼의 사기. 왜 유독 이 나이대가 표적이 될까요? 그리고 피해자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실제 사례와 전문가 분석을 바탕으로 그 7가지 공통점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왜 황혼기가 위험한가? 인간의 뇌는 나이가 들수록 전두엽 기능이 저하됩니다. 전두엽은 판단력, 충동 억제, 비판적 사고를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이것은 나이 든 사람이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신경과학적으로 사기에 취약해지는 생물학적 이유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미국 스탠퍼드 장수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부터는 재정적 의사결정의 실수 빈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 취약성은 사기꾼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황혼기에는 사회적 고립이 심화됩니다. 자녀는 독립했고 배우자를 먼저 보낸 분들도 많습니다. 사기꾼들은 바로 이 외로움을 첫 번째 무기로 사용합니다. 첫 번째 공통점, 나는 절대 안 당한다는 과신. 저는 평생 장사하며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자부했어요. 그래서 더 의심을 안 했죠. 70대 남성 투자 사기 피해 1억 2천만 원. 연구자들은 이를 과신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회적 경험이 풍부하고 자수성가한 분들일수록 이 함정에 더 쉽게 빠집니다. 내가 젊었을 때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봤는데라는 자신감이 오히려 경계심을 낮추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은 첫 만남에서 의도적으로 작은 테스트를 합니다. 상대가 반박하거나 의심하면 자연스럽게 물러나고 과신하며 쉽게 믿는 사람을 골라냅니다. 황혼의 사기는 무작위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설계된 표적 선택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 가족과의 단절. 피해자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놀랍게도 자녀와의 관계가 소원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녀와 연락이 뜸하거나 돈 문제로 갈등이 있거나 혹은 자녀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경우입니다. 사기꾼들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가족 대역을 자처합니다. 자주 전화하고 안부를 묻고 생일을 기억하고 식사를 함께 합니다. 그들이 나타나기 전까지 아무도 그렇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진심으로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범죄 심리학에서는 로맨스 스캠 혹은 할머니 사기, 감정 설계 단계라고 합니다. 돈을 요구하기 전 반드시 수개월에 걸친 신뢰 구축 과정이 선행됩니다. 세 번째 공통점, 첫 번째 소액 성공 경험. 많은 피해자들은 처음부터 큰 돈을 잃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돈을 법니다. 투자 사기의 경우 초반에 소액을 투자하면 실제로 수익금이 입금됩니다. 10만 원을 넣었더니 15만 원이 돌아오는 경험을 합니다. 이것은 미끼입니다. 이 성공 경험은 뇌의 도파민 보상 회로를 작동시키고 이후의 판단력을 심각하게 왜곡합니다. 부동산 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작은 계약 하나를 성사시켜주고 서류를 만들어줍니다. 그 서류가 진짜처럼 보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더 큰 금액을 투입합니다. 신뢰는 논리가 아니라 경험으로 형성된다는 것을 사기꾼들은 너무도 잘 압니다. 네 번째 공통점, 수치심과 비밀 유지. 사기를 당한 분들이 가장 오래 비밀로 유지하는 이유는 단순히 몰라서가 아닙니다. 내가 바보처럼 당했다는 게 창피해서입니다. 이 수치심은 피해를 키웁니다. 사기꾼들은 이 심리를 이용해 추가 요구를 합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걸 건지려면 조금만 더 넣으면 됩니다. 라는 말이 통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미 잃은 돈이 아깝고 가족에게 말하기 창피하니까 혼자 해결하려고 더 깊이 빠져드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 보고서에 따르면
투자 사기 피해자의 평균 신고 시점은 피해 발생 후 8개월 이후입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시점이 되어서야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5번째 공통점, 권위에 대한 절대적 신뢰. 사기꾼들은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은행 임원, 교수를 사칭합니다. 나이 든 세대일수록 권위 있는 직함과 제복에 조건반사적으로 복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의 상당수가 검사님이 시켜서라는 이유로 발생합니다. 6번째 공통점, 급하게 결정을 강요받음. 오늘 마감입니다. 지금 바로 이체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전화 끊으면 안 됩니다. 사기꾼들은 항상 시간 압박을 사용합니다. 냉정하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있었는데 너무 급하게 진행되어서 확인할 겨를이 없었다고 진술합니다. 7번째 공통점, 디지털 문해력 격차. 카카오톡, 문자, QR코드, 가짜 앱. 현대의 사기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았고 자녀에게 묻기 미안하거나 귀찮게 하기 싫어서 스스로 처리하다 당합니다. 디지털 취약성은 곧 사기 취약성이 된 시대입니다. 3가지 실천 수칙. 첫째, 72시간 룰을 만드세요. 어떤 금융 결정이든 투자 제안이든 최소 3일을 기다리세요. 사기꾼들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다리게 해달라고 했을 때 상대가 화를 내거나 압박을 가한다면 그것 자체가 경고 신호입니다. 둘째, 가족 확인 채널을 만드세요. 돈이 관련된 어떤 결정도 반드시 자녀나 가까운 가족 한 명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것을 규칙으로 정하세요. 내가 이런 제안을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라는 한마디가 수천만 원을 지킵니다. 셋째, 수치심을 버리세요. 사기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수십 년 사회 경험을 가진 분들도 당하는 것이 현대의 사기입니다. 이상하다 싶으면 즉시 금융감독원 1332, 경찰청 112에 신고하세요. 신고가 늦어질수록 피해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오늘 이야기한 7가지 공통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과신, 가족 단절, 소액 성공 경험, 수치심, 권위에 대한 복종, 시간 압박, 디지털 취약성.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당장 가까운 가족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황혼의 사기로부터 우리 부모님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연결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부모님께 혹은 걱정되는 지인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